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이 북한을 제압할 비장의 무기 개발을 완료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한다. 26일 충남 태안에 있는 안흥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 시험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캔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레이저 대공무기는 2019년에 개발을 시작하여 이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 본격 양산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를 배치하는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가 내년에 전력화된다면 SF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과 같은 레이저로 북한의 무인기를 요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저는 드론 공격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안으로 꼽히는 무기체계로 광학 센서를 혼란시키거나 고출력으로 발사할 경우 드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레이저 무기에 큰 돈을 쓰고 있으나 아직 실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개발 5년 만에 개발을 완료하고 배치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레이저 무기가 개발된 데는 지난해 말 사건이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무인기 개발에 열을 올린 북한은 지난해 12월 우리 영공을 대놓고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은 발칸포를 비롯해 여러 대공화기 100여 발로 격추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드론 추격을 위해 원주기지에서 출격한 KA-1경 공격기마저 추락했습니다. 이후 우리 군은 무슨 수를 써서라고 북한의 무인기를 막겠다며 구체적인 전략을 갖습니다. 오는 7월에 드론작전 사령부 창설을 준비하면서 드론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드론 전력으로 감시 식별 타격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세우면서 완성된 레이저 대공무기는 지금 북한의 무인기를 완벽하게 제어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포병 레이더나 각종 감시 장비로 드론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드론은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값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적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든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런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무기라고 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포탄이 아닌 빛 전자기파 음파의 속도로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마하팔로 가는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빨리 레이저를 피하거나 레이저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레이저 무기는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밖에 들지 않고 소음도 없고 미사일과 달리 낙탁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드가 한 발에 100억 원이 넘고 신궁이 한 발에 2억 원을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레이저 무기는 놀라운 가성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레이저 무기는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드론이나 연속적으로 날아오는 미사일과 로켓탄 등 최적의 요격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공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으로 영화 스타워즈처럼 드론을 활용한 제공작전과 레이저를 쓰는 대공방어가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미래 무기를 가장 먼저 실전 배치하겠다는 한국은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시제품을 다양화하고 항공기 함정에 달재해 미사일로부터 기체를 보호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을 2030년까지 개발의 출력을 30호까지로 늘리고, 지난해 3월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용으로 JKW급 고출력 레이저 무기체계의 원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DD는 앞으로 레이저포로 무인기뿐만 아니라 전투기 인공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7월에 창설된다는 드론 사령부에는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 킬러 드론, 스텔스 무인기 등 국방과학연구소가 연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무기체계과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문서에서 음속보다 최소 3배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고고도 스파이 드론을 중국이 조만간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드론은 대만은 물론 한국 정찰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 중국 드론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 대공무기에요. 우리 군은 대북 정찰 등에 이용할 스텔스 무인기를 이르면 오는 5월 시험 비행한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2023 코리아 드론쇼에서 적의 레이더망을 획기적을 벗어나기 위한 저피탑 무인편대기를 공개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한 대한항공 개발자는 꼬리 날개를 없애 돌출 부분을 최소화한 것이 비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스텔스 무인편대기는 꼬리 날개 부분을 없애 수평 날개로만 비행이 가능한데, 스텔스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돌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꼬리 날개를 없애 적의 레이더망에 감지될 가능성을 그만큼 낮췄다는 것입니다. 스텔스 무인편대기는 유인기 1대당 3에서 4대가 붙어 유인기를 보조하는 동시에 전자파 교란, 정밀 타격, 감시 정찰 등의 독자 임무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해당 기술은 미국, 중국 등 일부 주요국만 현재 개발 단계지만 아직 양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다음 달 스텔스 무인기를 시험 비행하면서 빠르게 전력화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한 대한항공은 드론 개발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군집 기술을 적용해 최대 4대를 동시에 띄울 수 있는 인스펙션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항공기 동체 외관을 검사할 수 있는데 보잉 737 항공기 기준으로 사람이 하면 10시간 소요되던 검사 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 무인기 가오리 X1을 개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가오리 X1을 이용해 무인편대가와 스텔스 무인정찰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번에 스텔스 무인정찰기는 더욱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가오리 X1을 개발하고 있는데 가오리 X2는 단독으로 폭격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전투기입니다. 마하 08의 속도로 10시간 이상 채공이 가능해 미니 B-2 폭격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략폭격기에 스텔스 기능이 추가돼 레이더로 보면 작은 새의 크기에 불과해 식별이 불가능한데 호위 전투기 없이 단독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레이저 대공무기가 개발되면서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최근 K2전차가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가운데 차세대 전차가 공개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 측은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도로 지난해부터 개발 중인 30kW급 레이저 무기를 차륜형지 휘소용 차량에 탑재하는 컨셉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레이저포도 개발이 완료되면 장착을 검토한다고 했고 미래전의 필수 아이템이 된 소형 전술 드론도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로템은 130mm 대포와 레이저 대포 및 대전차 미사일 등이 장착된다고 했는데 또한 능동방어 장치인 고출력 레이저도 장착되는데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전열화학포도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킨 플라즈마를 이용해 화약의 추진력을 상승시켜 방어력이 뛰어난 3.5세대의 적전차를 파괴하는 무기로 장착될 예정입니다. 또한 드론이 탑재되어 보이지 않는 주변 정찰 및 감시 공격할 수 있으며 전차의 실시간 화면으로 정보를 전송하면서 자동 추적 및 전차가 미사일을 지원 공격하여 100% 명중률로 적을 제거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기장갑도 장착되어 전차를 보호 승무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날아오는 포탄 또는 미사일을 전자기 에너지를 생성하여 조우시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폭발력을 상쇄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또한 보호막을 개발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 첨단 무기 경쟁에서 이미 레이저 무기는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레이저 무기에서도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개발하고 전력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